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는 22명 들었습니다. 닷새째 20명대입니다. 사망자도 1명 들었습니다. 곧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시작되면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현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중원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현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닷새째 20명 정도, 그러니까 20명 내외로 지금 신규 확진자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외 유입이 22명 중에 14명이니까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으로 과반을 훨씬 넘은 것 같고요. 완치도 7,829명으로 73.6%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도 현재 2,500여 명이 치유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예. 사망자는 220명, 치명률은 229명입니다. 229명. 네. 예. 치명률도 2.1% 정도 되고, 정부가 19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을 정해뒀었는데 시한 연장을 그렇죠. 놓고서 굉장히 좀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시한 연장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 강력한이 약간 완화된 네. 또는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활방역이라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생활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지금은 법적 또는 강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죠. 자, 잠시만요. 네. 브리핑이 시작되는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35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 환자는 983명이었습니다. 7,829명이 격리 해제되어 전체 73.6%가 격리 해제된 상황입니다. 어제 신규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2명이었고 격리 해제는 72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추가로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22명 환자는 해외에서 유입된 해외 유입 사례가 14명,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8명이었습니다. 최근 2주간 그 주요한 감염의 전파 경로는 해외 유입 사례가 54.1%, 해외 유입과 관련된 국내 발생 관련 사례가 9.9%, 병원 및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경우가 21.6%였습니다. 그 외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집단 발생과 관련된 사례가 8.4%였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미분류 사례가 18명,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는 14명이며 유입 국가는 미주가 10명, 유럽이 1명, 기타가 3명이었으며 기타 3명은 일본이 2명, 카타르가 1명이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주요한 그 집단발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포천시 소재한 한성내과의원에서 투석 중인 외래 환자 1명이 4월 11일에 추가로 4월 11일 확진된 이후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확진된 사례는 6명이고 환자 2명, 직원 1명, 그리고 환자 보호자 및 접촉자가 3명이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접촉자 조사하는 과정에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모두 34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4월 17일 현재 격리 해제 후에 다시 양성으로 판정된 재양성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163건이며 격리 해제자 7,829명 대비 2.1% 수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8명, 50대가 32명, 30대가 24명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에서는 대구, 경북, 경기 순서로 재양성자 보고가 많았습니다. 격리 해제된 이후에 재양성이 확인되기까지는 평균 13.5일이 소요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소 하루부터 최대 35일의 기간을 가지고서 재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양성자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임상 및 역학 정보가 확인된 13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중에 61명, 43.9%는 증상을 보였으며 모두 경미한 증상이었습니다. 재양성자에 대한 재양성 이후의 접촉자 294명 중에 현재 38명은 14일간의 모니터링이 완료되었고 256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차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접촉자 중에 동거 가족에서만 13명이 양성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모두 재양성자로 신규로 감염되어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닙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감염력 분석을 위해서 28건의 재양성 검체를 수집하였고 초기 검체 6건에 대한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배양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22건에 대해서는 현재 바이러스 배양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4일 재양성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재양성 사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습니다. 원인 분석 그리고 전파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접촉자 추적 관리, 바이러스 배양 검사 등 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 방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들어 확진 환자 수는 감소하였지만 예천군 사례처럼 본인이 감염을 의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히 밀폐된 환경인 PC방, 목욕탕, 호프집과 같은 그런 밀폐된 환경과 밀접한 접촉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는 그런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내일부터 주말을 맞이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람 간의 접촉이 일어나는 데는 어디든지 감염의 전파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밀집된 장소를 방문할 경우에도 2m 이상의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위생 수칙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연령층은 유흥주점, 클럽, 카페 등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밀접한 접촉을 하는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료진과 지역사회의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에 대규모 종교 행사와 또 봄맞이를 맞이한 사회활동의 증가, 그리고 총선 투표 등으로 인한 대규모의 인구 이동 등에 따른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감염 전파의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리께서도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였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유행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방역에 임하라는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 예천군의 지역사회 유행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두 명의 감염자가 가족에게 전파시켜서 가족 전체가 감염되고 PC방, 목욕탕, 주점, 그리고 직장 등을 통해서 개인 간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감염자의 지인, 직장 동료를 통해 전파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지역 그리고 포천에서도 의료기관을 통한 지역 유행이 새롭게 발생한 상황이며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경우는 언제 어디서든 감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의심 사례를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전파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과 총선 관련하여 감염 확산 여파를 경계하고 특히 잠복 기간 동안에 더욱 긴장하며 대응하겠습니다.
의료진들과 국민들께서도 이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는 더욱 적극적인 검사와 신고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주말을 맞이하여 개인위생 수칙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그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포천에서 의료기관에서 감염이 또 나온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병원에서 자꾸 감염이 잇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심각한 것은 이게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유입이 됐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고요. 네. 한 병원에서, 한 의원에서 한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접촉자 등 6명이 지금 집단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제 증상을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확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확진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환자들이 감염되면 환자 스스로는 이미 몸의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렇죠. 기저질환이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 의사가 감염되면 환자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또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의사라는 직업이 이제 여러 환자들을 또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접촉도 늘어나고요. 예, 집단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의료기관 통한 감염이 잇따라서 좀 걱정입니다. 자, 좀 전에 얘기한 것 중에 재양성 사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양성 사례가 꽤 많아요. 지금까지 163건이나 된다고 하고요. 전체 네. 격리 해제자 중에 2.1%가 재양성 사례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평균 13.5일 만에 재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137명을 분석을 해봤는데 절반 이상이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무증상인 상태에서 재양성인 거죠. 예. 44%만 경미한 증상을 보였고, 이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다 분석은 되지 않았지만 접촉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양성 된 사람. 접촉자 중에 2차 감염 사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이제 28건에서 그 재양성 검체, 그러니까 환자의 검체를 가지고 예. 빼내서 실험실에서 이 바이러스가 분리 배양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분리 배양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살아있는 바이러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파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다행히 아직까지 6건의 검체를 확인한 결과 이 분리 배양은 되지 않았다. 네. 그러면 감염력이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재양성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령 한번 걸려서 완치된 사람이 다시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애시당초의 격리 해제 기준이 좀 느슨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경미한 증상을 보인 사람이 44%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경미한 증상이라는 것은 감염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게 아닌가. 환자 면역력이 약간 약해진 틈을 타서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를 분리배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 네. 뜻은 혹시는 일단 그 검사가 너무 민감해서 몸속에 바이러스 조각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양성으로 판정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조금 전에 얘기하다가만 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한 연장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강력한 사회두기를 우리가 이제 꽤 오래 진행해서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또 네.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도 좋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부활절 또 총선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접촉한다기보다는 많은 이제 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주간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는 시한이 좀 연장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강력한을 좀 떼고 약간 완화된 또는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 시행될 것 같습니다. 예. 법적 강제적 조치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종교시설이나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행정명령이 이제 폐쇄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일부 해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은 일단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한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나서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렘데시비르라는 약 있지 않습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인데 이거 지금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임상시험 결과도 좀 나온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임상시험 결과가 공식 발표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2,4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임상시험을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한 병원,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일정 정도의 환자를 맡아서 임상시험을 진행했겠죠. 네. 중증 환자 113명에서 2명의 사망 사례를 빼고 나머지 환자 100여 명이 다 완치가 됐다. 일주일 만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렘데시비르가 앞으로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이 치료제로서 특히 중증 환자의 치료제로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쓰고 있습니까? 현재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자,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째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22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63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22명 가운데 14명은 해외 유입 사례, 8명은 지역 발생 사례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숫자는 적어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나 해외 입국자에 의한 무증상 감염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행락철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는 방역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주말까지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은 다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달 13일 단기 비자 효력 정지 조치 등에 따라 입국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7,000명대 수준에서 지금 현재는 3,000에서 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심야 시간대 항공편 도착 시간을 KTX와 공항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진아입니다. 네, 수도권에선 신규 확진자 4명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1명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검토 중인 생활방역 전환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명 더 늘어 누적 확진자는 1,360명입니다. 서울에서는 미국에서 입국한 10대 여성이 공항에서 곧바로 강남구 선별진료소로 가서 받은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인천에서는 영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다 귀국한 40대와 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하다 입국한 3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주말인 내일과 모레까지는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포함되는 만큼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을 자치구와 경찰 등과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과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입니다. 한편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가 오는 19일까지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에 응한 서울시민 거의 대부분은 어느 시점에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가 오는 19일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48%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의 수입이 줄었고 가족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실직했다고 답한 경우도 18%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대구는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경북에선 예천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재노 기자, 오늘 대구 경북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4명입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10일에 이어 또다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북에서만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율은 대구 84%, 경북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지난 9일 40대 여성과 가족 3명, 직장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어진 3, 4차 감염으로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3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족인 6살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는 확진자와 접촉한 10대 남성 2명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예천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상북도는 도청 신도시와 안동, 예천 지역에 대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당 지역의 PC방과 노래방, 목욕탕 등 고위험 집단시설과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를 권고하고 집회, 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와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6일까지 일주일 연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 조사 결과 확진자가 증가했던 지난달 대구 지역의 고용률이 53.6%로 지난 2월 이후 한 달 만에 3.2%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10% 넘게 고용이 줄었고 도소매 숙박업에서도 8% 가까이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 각각 11.5%와 29.6%가 줄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혹시 재택 회식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직접 만나지 않고 각자 집에서 화상으로 만나 회식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다양한 비대면 시도가 늘고 있는데요. 박은주 기자가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아봤습니다. 이 노트북 앞에서 피자를 먹기 시작하는 한 남성. 얼핏 보기엔 먹방 같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 메뉴는 피자입니다. 오늘 제 메뉴는 치킨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저마다 원하는 메뉴를 앞에 두고 안부를 묻는 사람들 모두 직장 동료들입니다. 온라인으로 회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재택하면서 좋은 거는 집에서 시간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건데 안 좋은 거는 내 일을 하는데 이제 팀장님이 나 논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은연중의 불안함,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맞아요. 이 한 달 이상 이어진 재택근무 속에 자취를 감춘 회식, 아쉬움을 이렇게나마 달래고 있는 건데요. 재택을 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살짝 좀 아쉬운 그런 건 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재미도 없고 하니까 뭐 화상으로 회식 한번 해보자. 이 팀별로 진행된 첫 재택 회식, 직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집에서 이제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나 이제 외부 질병 감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었고 기존 회식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메뉴에 같은 술을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화상 회식 할 때는 내가 가장 편한 장소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먹고 싶은 음료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1차로 끝낼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 퇴장도 할 수 있어 부담이 적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일상을 되찾고 싶은 직장인들의 색다른 경험이겠죠. 그런가 하면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두 사람. 인사지원실의 이현우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할 기법지원팀에 지원한 김민진이라고 합니다. 이 단순한 영상통화가 아닌 한 IT 기업이 개발한 비대면 면접 프로그램을 이용한 모바일 면접 시연 현장입니다. 김민진님 소개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소개 간단히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단안에서 당사에서 더 크게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면접관의 질문에 이어지는 지원자의 진지한 답변. 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 일반 채용 면접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최근 이 화상 면접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올해 들어선 매달 35%씩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문의를 주고 있고요. 4월 달까지 한 50개 업체가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채를 진행했던 이 회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면접을 치를 엄두도 못 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지원자들이 다 이제 지원을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채용을 멈추고 있을 때 우리가 우수한 인재들을 좀 끌어보자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영상 면접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고민 끝에 지난달 말 비대면 화상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영상 면접으로 보면 상당히 단편적인 부분들만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영상 면접을 진행해 보면 요즘 이 멀티미디어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세한 표정과 목소리, 여러 심경의 변화들도 다 체크할 수 있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 기업들이 오랜 기간 고수해왔던 면대면 채용 시스템의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시도는 사내 교육 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할 김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마냥 미루술만은 없어 시도했던 화상 사내 교육 생각보다 반응은 좋은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요. 오히려 개개인마다 더 편안한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었고 선생님께서 컴퓨터에 직접 원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풍경이 바뀐 지는 오래입니다. 구내 식당엔 침방울 튀는 걸 막아줄 가림막이 설치됐고요. TV에 볼 때 그 교도소에서 면회하는 장면 있잖아요. 수면 가림막을 보면서 거기서 면회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가지고 조금은 어색하고 했었는데 침이 튀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았습니다. 옆으로 한 자리씩 비워둘 수 있도록 식당 운영 시간도 변경했습니다. 식당이 적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이렇게 이제 분산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부 식당이 부담스러울 땐 도시락 쪽을 자처하는데요. 저는 좀 아이가 집에 있어서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좀 자주 싸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 같은 곳에 앉아 있어도 혼밥하기, 도시락 쪽의 원칙입니다. 요즘은 식당에 가는 게 약간 꺼려지는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주로 혼자 많이 먹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을 때도 있고. 이 갑자기 닥쳐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든 코로나19 사태. 이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는 요즘 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보다 안전한 직장 내 일상을 되찾게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무급 휴직이 늘면서 취업자 수에 포함되는 일시 휴직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660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 24만 명이 줄어든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2월까지만 해도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이기지 못하면서 일자리 지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을 뺀 모든 나이층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고 특히 청년층은 22만 명 이상 줄어 2009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고용 부진은 서비스업에 집중됐습니다. 도매 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에서 각각 10만 명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반면 취업자 수에 포함되는 일시 휴직자 수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160만 7천 명을 기록해 1983년 관련 통계를 만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급 휴직 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민 접촉이 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도소매 음식점업이라든지 교육 서비스업 쪽을 중심으로 일시 휴직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발 고용 불안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다음 주 안에 고용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관련 대책에는 고용 유지 대책과 실업 방안,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 안정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비는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과 제주, 남해안 지역엔 20에서 60, 그밖에 대부분 지역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부산이 16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3,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